안녕하세요. 부산국립과학관 과학강사 박지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물에 사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생명체인 식물은 스스로 이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서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에게 물이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자라면 메말라서 시들고 넘치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식물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기가 알맞게 있는 곳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물이 가득한 곳에 사는 식물들을 우리는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수생식물은 사는 곳을 기준으로 4가지 종류로 흔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가 쪽에 사는 정수식물, 정수식물보다 조금 깊은 곳에 사는 부엽식물, 그 다음 물에 떠서 사는 부유식물, 침수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수생식물들 특징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식물의 정수는 빼어날 정에 물수를 사용합니다. 한자를 풀이를 한다면 물에서 빼어나다 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아마 물 위로 키가 커다랗게 자라는 모습이 눈에 잘 띄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수식물은요, 물가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뿌리 부분만 물에 잠겨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식물들은 정수식물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는 키가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대표적인 정수식물입니다. 가을이 되면 꽃 이삭이 풀색이었다가 자줏빛으로 바뀌고 꽃가루 바지가 끝나면 누런색이 됩니다. 가을에 연못이나 강가늪의 경치를 완성해주는 갈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포입니다. 창포는 풀의 향기가 좋아서 음력월 5일 단오에 잎을 우려낸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깃든 유명한 수생식물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창포에 흰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들입니다. 부들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인데 꽃가루 바지를 할 때 부들부들 떤다고 하여서 붙여졌다고도 하고 잎을 만지면 부들부들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부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들은 선생님도 어릴 적에 신기하게 생긴 식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핫도그처럼 생긴 부분은 암술이 꽃가루 바지가 끝나고 시들면서 밤색으로 바뀌고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수식물들을 살펴보았고요. 연못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엽식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는 뜰부와 잎엽을 씁니다. 잎이 물에 뜬다는 뜻인데요. 줄기와 뿌리가 물에 잠겨 있고 잎이 물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수생식물입니다. 종류로는 마름, 가래, 네가래 등등이 있는데요. 잎이 세모 모양인 것은 마름이고요. 그 다음 흙을파내는 농기구 가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가래가 있고요. 잎이 네잎클로버처럼 생긴 네가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재미있는 식물인 개구리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구리밥은요, 식물체 전체가 무리를 떠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개구리밥과 같은 식물은 우리는 부유식물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뜰부와 놀유를 사용하는데 물에 떠서 놀러 다니는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식물입니다. 잎이 가벼워서 물에 아주 잘 뜨고요. 그 다음 잎 바로 아래는 뿌리가 있어서
풀이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그럼 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줄기는 잎이나 뿌리로 바뀌어서 진화되었다고 하네요. 자, 부유식물의 종류로는 개구리가 절대로 먹지 않는 개구리밥, 꽃이 피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한다는 생이가래, 잎자루에 불룩한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불의옥잠이 있습니다. 불의옥잠은요, 날씨가 더운 남아메리카에서 자라는 풀인데요. 어항 등에 넣어서 수초로 키우려고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못이나 강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라색 꽃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식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식물은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한자로는 가라앉을 침, 물수를 쓰고 있습니다. 침수식물은 온몸이 물에 잠겨서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속의 약한 햇빛과 그다음 물살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줄기도 광합성을 하여서 영양분을 만들고 물의 저항을 잘 이기도록 잎은 실처럼 가늘고 좁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생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두 꽃이 쌍둥이처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네, 왼쪽 식물은 바로 연이고요. 오른쪽 식물은 수련이라는 식물입니다. 두 식물의 차이점은 연잎은 물 위에 높게 솟아 있고요. 수련잎은 물 위에 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보았던 네 가지 수생 식물 중 어디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부엽식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지고 나면 꽃바퀴라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꽃바퀴 안에서 씨방마다 열매가 자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의 수련잎은 가장자리가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주 특별한 연꽃도 있습니다. 바로 가시연꽃과 빅토리아 연꽃인데요. 가시연꽃은 잎과 꽃에 가시가 덮여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늪지인 창녕, 우포늪의 대표적인 수생식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사랑했다는 빅토리아 연꽃은 잎의 크기가 2m 정도가 되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 흰꽃이 피었다가 분홍꽃이 되어서 지는 신기한 식물입니다. 두 식물은 모두 연꽃으로 불리지만 잎이 물 위에 뜨는 수련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이 물속에서 썩지 않고 잘 자라려면 아주 특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기를 전달해주는 구멍인데요. 육지식물과 달리 수생식물들은 통기조직이라는 다양한 모양의 구멍을 발달시켜서 물속에서 부족한 공기를 물속 뿌리와 줄기에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식물입니다. 바로 마름입니다. 마름은 어떤 수생식물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뿌리는 땅속에 자리를 잡고 잎을 물에 둥둥 띄어서 자라는 부엽식물입니다. 삼각형의 뾰족한 잎이 있고요. 잎자루에 발달한 공기주머니 잘 보이시나요? 잎자루의 공기주머니 덕분에 마른 잎은 물 위에 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잎들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둥글게 퍼져 있는 모습이 아주 사이좋아 보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은 마름의 열매인데요. 여름철 꽃이 피고 나면 짙은 색의 특이한 모양의 열매가 생깁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물밤이라고도 하고요. 밤과 같이 딱딱한 과육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약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너무 마름 열매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구경만으로도 재미가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과 마름 열매로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열매로 액세서리를 잘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진 목걸이나 가방걸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만의 멋을 뽐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멋진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충남 서천 모래 갯벌 위의 새들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전북 고창의 대죽도 주변의 모래갯벌입니다. 다음은 전남 신안 매화도, 그 다음 네 번째는 전남 보성 순천의 갯벌 전경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장소입니다. 바로 올해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갯벌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육지의 물들이 깨끗해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육지 물들을 깨끗하게 정수해주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